요렇게만 따라하시면 우리 집 냉장고도 정말 깔끔한 냉장고로 변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주부의 기본은 뭐 깔끔, 정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냉장고의 수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뭘 그렇게 넣는데 그래. 넣고 또 넣고. 아, 냉장고 배부르겠네. 소화제 먹어야겠어요. 냉장고가 이렇게 큰데 이거 넣을 공간이 없단 말이야. 냉장고가 작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아무렇게나 식품을 쌓아놓기 때문인데요. 수납만 잘해도 훨씬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주부의 효율적인 냉장고 수납. 깔끔한 정리원칙 냉장고 수납법 알아봅니다. 냉장고의 가장 위쪽 선반은 비교적 가벼운 내용물을 놓는 게 좋은데요. 눈에 바로바로 띄는 장소인 만큼 두부처럼 유통기간이 짧은 식품을 놓는 게 효율적이랍니다. 그리고 손이 가장 잘 닿는 가운데 선반은 매일 반복해서 먹는 반찬이나 식품을 놓는 것이 좋다는 것 꼭 기억해두세요. 어머나! 장반이 냉장고에 들어가 있네? 자주 꺼내 먹는 반찬은 쟁반에 한꺼번에 올려서 꺼내는 것도 아이디어. 반찬 꺼낼 때 쟁반만 꺼내면 되니까 전기료도 절약할 수 있답니다. 야채실 바로 위의 선반은 사용 횟수가 적은 식품을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넣는 용기의 크기가 제각각이면 공간의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비슷한 크기로 쌓을 수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을 수 있답니다. 여기서 포인트! 보관 용기는 안에 내용물이 보이는 투명한 것이 좋습니다. 다섯것이 앉은 주부님, 견출제 날짜를 적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뭔가요? 견출제 유통기한을 적어서 보관하면 상하기 전에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저처럼 깜빡깜빡하는 주부님들한테 강력 추천합니다. 주부님, 냉동실 서랍칸에는 무엇이 보관되어 있나요? 냉동실 서랍칸에 무겁고 자주 먹지 않는 음식이 보관되어 있다면 살림 고수로 임명합니다. 냉동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바로 이 지퍼백인데요. 지퍼백에 납작하게 담아서 얼린 후 책처럼 세워서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어머나! 이게 아까 그 냉동실 맞나요? 너무 깔끔하다. 오늘부터 꼭 해봐야겠어요. 제가 냉동실에 자주 보관하지만 냉장고에 악취를 풍기는 냄새 삼총사 보관법 덤으로 알려드릴게요. 냉장고에 밴 생선 비린내 때문에 코를 막았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이럴 듯 생선을 한 토막씩 랩으로 감싸주세요. 그리고 비닐봉지로 한 번 더 밀봉합니다. 생선을 넣는 위치도 생활의 지혜. 냄새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서 냉동실의 가장 윗선반에 보관하면 냉장고 전체에 냄새가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답니다. 마늘 냄새 잡는 방법. 바로 냉장실에서 보관하는 마늘을 얼려 먹는 것인데요. 먼저 다진 마늘을 비닐봉지에 담아 납작하게 펴니다. 그리고 칼등으로 한 번씩 먹을 분량을 나눠 얼리면 완성! 한 번 먹을 분량을 간편하게 떼낼 수 있으니 먹기도 간편하고 냄새도 잡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랍니다. 썬텐할 때 가장 필요한 건 오일이죠. 닭고기 보관할 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이 식용유랍니다. 닭고기 표면에 얇게 식용유를 발라주면 공기가 직접 닿지 않아 산화가 지연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얼리면 냄새 없이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도 다시 보자. 새로운 건 실천하자. 작은 공간도 훨씬 더 넓게 쓰는 똑똑한 주부의 살림 비법. 주부님, 살림 정보 알뜰하게 챙겨가세요. 네, 냉장고 수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우리 문정윤 주부께서도 뭐 도움 말씀 주실 게 있으시다고요? 예. 채소는 세워서 보관하는 게 좋은데요. 쓰다 남은 우유팩 윗부분을 잘라서 거기다 채소를 꽂아서 세워서 보관을 하시되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물에 적신 신문지나 키친타올로 한 번 더 싸주시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는요. 고춧가루는 랩을 씌우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가열했다가 보관을 하시면 잡근의 번식도 억제하고 그리고 습기도 제거돼서 장기간 오래 보관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김치 냉장고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사용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적당한 온도 때문에 뭐 채소부터 시작해서 생선 그리고 과일, 김치 냉장고라고 해서 김치만 넣어놓으시는 가정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 다 사랑하리, 모두 다 담아내리, 이제 뭐 다목적 냉장고. 예. 참 많은 그 댁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냉장고인데요. 이게 그 정말 아주 여러 가지를 담아놓을 수 있어서 저희 집에서 다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예, 저도 그래요. 예. 김치 냉장고에 담아놓은 식혜. 살얼음 동동. 어우, 좋아요. 맛있어요. 어우, 좋죠. 그 보통 그 일반 냉장고나 그 양문형 냉장고보다는 훨씬 기능이 더 좋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해요. 그래서 그냥 김치 냉장고를 사다가 한 두어 개 쌓아갖고 냉장고로 쓸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일까요, 선생님? 사실 장기간 보관하고 싶을 때는 네. 김치 냉장고를 쓰고 단기간 보관하고 싶을 때는 일반 냉장고를 쓰는 게 좋습니다. 사실 그 김치 냉장고가 오래 가는 것은 우리 조금 전에 보다시피 김치 전용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밀폐 용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찬 공기가 한번 들어가면은 외부 공기와 맞닿지 않기 때문에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고 아하. 또 0도 플러스 마이너스 0.5도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신선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김치 전용 냉장고에다가 최근에는 야채, 과일, 기타 뭐 곡물류까지 그 저장을 할 수 있는 특정 저장실을 가지고 있는 김치 냉장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다량으로는 보관을 못하고 잠깐 먹고 싶을 때 이렇게 그곳에 넣어서 사용하는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럼 냉장고를 아예 칸칸이 분리해서 야채, 문들을 다 따로 만드는 것도 아유, 괜찮을 것 같아요. 고집 좀 참네. 그거 만드시는 분들이 다 고려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네. 그 일부 업체에서 그 칸칸의 그 문을 만들어 가지고 네. 뭐 싱싱실에다가 하다가 또 뭐 고기 같은 거 생선, 육류실, 생선실, 생선실. 이런 네네. 경우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문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또 문을 안쪽 문, 바깥 문 열어놨는데 불편하고요. 네. 또 냄새가 우아래로 침입해가지고 또 문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냉장고는 전기 먹는 하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주부들 아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절전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예, 냉장고 전기세 줄이는 방법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음식물은 반드시 식혀서 넣는다. 음식물을 냉장고에 넣으면 음식물의 열이 그 디코일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에너지가 좀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하게 되고 따라서 전력량도 많이 소비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냉장고에 뜨거운 것을 넣으면 안 되는데요. 뜨거운 음식을 넣으면 그 뜨거운 열이 주변의 다른 음식의 온도까지 높여서 쉽게 상하게 하기도 하지만 갑자기 냉장고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그 열을 내리고자 냉장고가 무리하게 가동이 돼서 예, 그 안에 습기가 차고 그 습기로 인해 성에가 끼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운 음식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냉장고 안의 공간을 60%만 채워라. 예, 냉장고 안에 공기가 순환이 되지 못하면 냉장고 그 음식물 속에 열을 빨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집 냉장고 속에 음식물이 10% 올라가면 우리 집 냉장고 전기료는 3.6% 올라간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냉장고 사용하시다 보면 또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냉장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아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냉장고 선반에 김치 국물을 흘렸을 때, 고무장갑에 땀이 차 사용하기 곤란해질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신다고요?